유진교사 무죄 나온 건만 갖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어제 방송 3개에서 다 해가지고 할 거 다 있어. 문제는 대선 때도 그렇고 또 이재명을 좀 안다면 아는 사람들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이재명 정과 사법 이야기. 이게 내막을 모르면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악마와의 대표적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 나는 그가 참 이해가 됩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보는데 어저께 MBC가 진짜 보도를 좀 정성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런 뉴스를 냈어요. 네. 22년 전 사건 다시 꺼낸 검찰. 정치보복 기소. 그러니까 22년 전. 22년 전에 일단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22년 전에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우리 화면을 보여달라고. 22년 전으로 네. 돌아가면 네. 2002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인생에 있어갖고요. 단지 유진교사가 무죄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이 이야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네. 자, 이쪽 어르신 잘 들으세요. 그는 뿔 달린 악마가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또래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경우는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장 다니면서 장애인 돼가지고 검정고시로 패스한 뒤에 그 유명한 센터 유니버시티. 네. 중앙대. 중앙대. 네. 저 센터 유니가 어딘가 있네. 이제 거기까지 가서 사법시험을 합격을 합니다. 네, 4학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성남으로 가요. 네. 성남으로 가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성남 시민 모임 같은 걸 만들었어요. 네. 쉽게 표현하면 약간 성남이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저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막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하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걸 이재명 시장이 다 좋게 만들어 줬지만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시민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저번에 우리 대선 때 그 관련해서 인권 변호했던 것들 관련자분들 인터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성남 의료원 만드는 맞아요. 사업. 그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잘 안 됐죠. 네. 네. 그 다음에 김병량 성남시장 그 당시만 해도 복마전이었다니까요. 김병량 뭐 저 이대협 뭐 이런 시장들이 복마전이었단 말이야. 비리로 유명했어. 파크뷰 분양 관련한. 네. 특혜 분양. 예. 그때 최초로 지금 저 미디어 센터장인가 뭔가 하나 하고 있잖아. KBS PD하고 이재명 변호사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네. KBS 최초로 PD가 네. 검사를 사칭한 사건. 네.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 옆에 있었던 거죠. 이재명이 대표. 검사 사칭했다고 알고 네. 있어. 그 사건에 공범으로 벌금을 맞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건을 갖고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갔는데 네. 공격할 거 아니에요. 당신 검사 사칭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2명을 썼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이걸로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무죄가 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끝난 거죠, 대법원에서 사건이. 이재명 사건 대법 선고 허위사실 공표하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재판이 다 끝나기 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이제 대표가 그 당시에 네. 김병량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제대로 좀 증언해 달라는 이야기를 네. 검찰이 김진성 씨 다른 사건을 수다가 발견을 해요. 통화 내용을. 그 통화가 이런 거예요.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지금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그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해 그대로 달라는 얘기해라. 이야기를 한 예. 10번 이상 하지 않습니까? 12번 합니다. 그만. 요거를 검찰이 잡아가지고 위증 교사구나라고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한 사건. 무려 22년 전의 사건이 22년 동안에 무슨 전설도 아니고 사건과 진짜.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아니 이게 사실 22년 전이면 2002년이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 당시 사귄 남자친구도 생각 안 납니다. 저는 이름도. 정말요? 네. 아니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22년 전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 진실입니까? 네, 기억도 안 나. 근데 무슨 이런 말 한마디 했던 게 기억이 나냐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 김진성은 아직도 그 배임 수재 이런 죄목으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기소까지 안 안 시키고 됐어요.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는 사건이어서 소위 말하면 그들의 플리바게닝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건 조작일 수도 있는데 그때 민주당이 김진성 씨는 공범과 달리 아직 기소가 안 돼. 위증 교사 자백으로 형량 거래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백현동 의혹, 위증 교사 의혹 쪼개기 기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이걸로 위증 교사로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 유죄 위해서 허위 자백 시켰냐? 박균택 의원이 어제 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유죄를 위해서 허위 자백 시켰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백한 건 자체가 무죄가 나와버리는 네.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재명 유증교사 1심 무죄, 검찰 표적 기소 반성해야. 처음에 이제 김진성 씨가 진술을 했을 때는 위증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 바뀐 거예요. 위증했다고 해버렸죠. 위증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어떤 빼도 박도 못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데 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정 없이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보도가 잘 안 된 거예요. 박규태 의원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알고 봤더니 김인섭 씨가 백현동과 관련되어서 알선수재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다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있어서 김인섭 씨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그 과정에 이 김진성 씨가 구속되어 있는 김인섭 씨를 대신해서 백현동과 관련된 로비 여러 가지 편의를 대신 봐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약정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백현동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되어서 김인섭 씨의 공범으로 기소를 했어야 됐는데 김인섭 씨가 1심과 2심에 모두 다 선고받는 동안에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판결문에 이 김인섭 씨의 공범과 관련된 사실을 판결문에 아예 사실로 확인해가지고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건들 많잖아요. 유동규도 그렇고. 네, 그렇죠. 저 김성태. 이화영 기사님 건도 같습니다. 희한하게 그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엮으려고 하는 부분은 다 중간에 말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 어제 제가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그 판사들 중에 그 재판부 있잖아요. 배석 네, 판사. 예. 그 사람을 아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 그냥 이직일배래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날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그 재판 나오고 나서 그 재판 판사들 몇 분이 술을 먹으러 갔대요. 술 먹으러 가서 하는 얘기가 다 그구들이 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랍니다. 네. 그 옆에 계신 그러니까 분이 실제로 이제 얘기 들었대. 판사 리스크라는 게 있어. 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이화영 부지사 재판할 때 그 판사 다시 이재명 대표가 그 판사한테 받죠. 네. 지금 대장동 재판하고요. 성남 FC 등 재판은 어제 판결한 판사가 재판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판사 리스크가 좋았다가 나빴다, 나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쁜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겨레 20일인가 한겨레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법조인이 되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출신을 분석을 해보니까 특목고 출신이 높은 비율로 굉장히 많고 파락군 비율이 상당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20년 전에 기사였는데 제가 지금 20년 뒤에 법조인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 아까 말한 뭐 이직이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보수화되어 있고 상당히 뭔가 좀 우리 국민 눈높이와는 좀 먼 그런 네. 판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이재명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둘 다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찰이 표적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바꿔야 된다. 왜 중립을 지키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죄가 났다면 방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 약간 대세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이거 일단 무죄가 났잖아요. 네. 네. 선거법은 방어하기 되게 쉬워졌죠. 왜냐하면 법리가 확실하게 어긋난 건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네. 자, 어저께요. 다 묻혔지만 어저께 김학이 불법 출금이라 그래서 저분들 차규근, 이광철, 이규현 모두 2심 무죄가 났습니다. 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여기 포함 안 됐지만 이성윤 의원까지도 무죄가 났습니다. 네.
저 이광철 변호사님 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그 굉장히 무리하게 또 수사를 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뭐 이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다. 이게 골 때리는 네. 게 저 김학의가 이제 스폰서 이야기잖아요. 네. 저게. 근데 스폰서인데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행각들이 되게 많아. 네. 근데 김학의한테 스폰서가 저 사람이 두 번째였었고요. 네. 첫 번째 스폰서를 수사 안 하고 돌려 보낸 놈이 윤석열이에요. 되게 골 때리는 거지. 딱 짬짬이 다 그렇게 된 건데.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소위 이제 프로야구처럼 자력으로 코리안 시리즈 진출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위기가 있잖아.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가 유죄가 났다면 상당히 이게 수습이 어려워지는 게요. 예. 우린 더 단결을 하겠지만 중도 쪽 나가는 사람들한테 뭐가 유죄야 뭐가 찝찝한 기분을 줬는데 맞아요. 본인 스스로가 자력으로 지금 한국 시리즈 진출했습니다. 게다가 이 위중교사 이 건은 많은 평론가들도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 많이 화가 나기도 했는데 다 예측이 틀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선거법은 무죄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못 빠져나간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선거법이 저희가 1년이 나왔을 때도 그럼 위중교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되게 사실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무죄가 나니까 더 오히려 깔끔해졌죠. 예. 그래서 지난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무리했는가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저거 보세요. 대략 타임라인이 아이고, 저래요. 징글. 22년 동안의 타임라인.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 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섹션을 왜 만들었냐면 네.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이라는 게 너무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사칭을 한 적이 없어. 검사 사칭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우리가 그거 해보려고요. 그 다음 거 보여줘봐요. 이재명 정과 사범. 자, 이게 지금 2002년 공무원 사칭 벌금 150만 원. 이게 저 사건이거든요. 네. 네. 검사 사칭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사 사칭한 적이 없어요. 이 사건에 공범으로 묶여서 수사를 받아가지고 벌금 받은 거죠. 정과 1범. 2004년에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있죠. 저것도 김병량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 시민 모임 변호사인데 김병량의 비리 제보를 받고 술 먹고 있다가 급하게 가다가 음주운전 벌금 맞은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음주운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저 문다희 씨 이야기 나오면 음주운전은 뭐 변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씨는 살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거 분명히 잘못된 건 맞지만 저게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세 번째, 2004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벌금 500만 원. 여기 이제 성남시 의회에 성남의료원 막 서명 막 받아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올렸어요. 설치 조례. 근데 예. 50초 만에인가 기각돼 버려가지고 그 성남시 의회에서 이거 추진했던 분들이 이제 막 울고 막 대성통곡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것이 바로 저거예요. 거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벌금 500만 원. 그때 이재명 대표 우는 사진도 굉장히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한 맞아요. 사진이에요. 네. 공공의료원 설치하려다가 좌절돼가지고. 2010년 공직선거법 등 벌금 50만 원 저거는 진짜 골 때리는 거야. 들고 서 있으면 안 되는 거. 네. 그 장소가 있잖아요. 실내에서 역사. 지하철로 가는 길에 예. 실내에서 들고 있다가 저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럼 이런 봐봐요. 저게 전과사범이야.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전과사범을 달았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살아오는 적에 되게 가깝잖아요. 네. 억울한 것도 있고. 저거를 막 욕해 전과사범이라고. 여러분 솔직히 한 말씀 드려볼까요? 윤석열이는 검사 시절에 자기 마누라 주가 조작도 눈 감아준 자유. 검사를 누가 처벌을 합니까? 사실 윤석열이 같은 경우 이재명 기준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전과 10범 넘지 사실. 그러니까 10범이가 무기징역감이죠. 이재명 부인까지 대표가 하면. 저렇게 그 전쟁의 제일 전선 앞에서 싸우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상처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후방에서 그냥 저 뒤에서 뭐 하는 일 구경이나 하고 뭐 지원이나 하고 박수나 쳐주고 이랬다라고 한다면 저런 일에 연루도 되지 않았을 건데 어떤 일이든 뭐든 나서가지고 몸살이지 않고 본인이 피해보고 손해보는 걸 다 감수하며 싸웠기 때문에 저런 전과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음주운전 뭐 그런 것들이야. 뭐 다 그렇죠. 잘했다는 예. 건 아닌데 대선 때도 앞으로 있을 대선 때도 똑같은 논란이 똑같이 반복될 나오겠지. 거예요. 네. 내가 엊그저께 저도 웬만하면 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시비 안 붙는데 네.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쪽으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네. 이재명 대표를 막 흉보는 걸 봤어요. 뭐라고 흉을 보던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법카를 어떻게 썼대 뭐 김부선하고 뭐 만난 거 맞대 형수한테 욕했대. 뭐, 형수한테 이게 욕했대.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형수한테 욕한 것도 잘못이지만 내막을 보면 인간적이야. 전후를 봐야지. 성남시장이 됐어. 형이 이제 형하고 이재명 성남시장하고만 형제들 중에 좀 잘 되신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계사와 변호사로. 네.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성남시장에 막 개입하려고 해. 그러니까 전화를 차단을 했어. 계속해서 그래. 나중에 한번 우리가 그 대선 때 보여드린 영상 하나 있어요. 성남 롯데백화점 1층에서 난동 부리는 형님.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성남시장 전화 안 받으니까 형님이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한테 쌍욕하고 엄마를 폭행하는 지경이 일러요. 맞습니다. 생패 부리고. 네. 네. 퇴근해서 이재명 시장 돌아옵니다. 엄마가 그렇게 욕 먹고 다쳤다는 걸 알게 돼요. 형한테 전화를 합니다. 형은 술 먹고 자고 있습니다. 거기에 형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형수가 한마디 합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대표님 어머니한테 네. 내가 나온 구멍을 칼로 찢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형이 한 얘기입니다. 형이. 그러니까 형수가 그 이야기를 항의를 했더니 형수가 철학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열 받아가지고 이재명 시장이 열 받아가지고 형이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냐 같은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으면 좋습니까? 이게 부모한테 할 짓이에요. 소위 이런 말하는 얘기신 거울 치료. 그렇죠. 미러링. 본인이 직접 당해봤을 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물론 음주운동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욕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전후 사정 해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산 가난한 집안의 출신들이 갖는 어떤 그 인생에서 악다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들도 한때 어렸을 때 사이가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형수 하나가 끼어들어가지고 형수는 이재명 시장 엄마하고는 남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형을 나무래야 되거든. 근데 자기 남편을 편들면서 엄마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서 옆에 귀를 듣게 되면 이상하게 소리가 잘 안 들리게 시끄러운데 그것만 이재명 이야기는 들려요. 들려. 와, 참교육하고 싶다. 진짜. 저도 택시 타면 항상 어떤 분들이 이재명 대표 욕을 항상 하면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이거 뭐 욕했다, 뭐 음주 전과 있다, 뭐 다 이거 우리 나와 있던 이유. 김부선 얘기 또 나오고. 우리 어렸을 때 왜 시골 출신들은 압니다. 그 명절에 모이면은 형제들끼리 항상 싸워. 술 먹고. 왜 싸웠냐면 가난해서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형만 대학을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내쯤 되는 동생이 엄마가 아버지가 형님이 해준 게 나한테 뭐 있냐고 싸워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서민의 삶이에요. 어릴 때 그 서운했던 감정이 폭발하는. 술 먹으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무슨 폐륜이네 뭐네 이런 개소리하고 막 검사 사칭한 범죄자라 그러고 전과 사범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그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난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 누명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걸 걸어요. 이 사실 그걸로. 참나. 와. 그러니까 누명 썼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판결 선고에 대한 본인의 억울함을 주관적으로 호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허위 사실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표적 수사였던 거죠. 원지털이식. 억울하다고 감정 표현한 게 왜 허위 사실이죠? 내 감정인데. 그건 무죄가 났지만 네. 이거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실제 표현하면 그 당시 성남시에서 KBS 측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KBS 측하고는 화해를 하는 척하고 이 사건은 최초로의 책임을 미루고 PD 이재명 쪽으로 몰아갈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김진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잘 증언해달라. 네. 있는 사실만 말해달라. 이걸 또 위신교사로 걸어가지고 또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인데 이렇게 되면요. 김진성이를 봐주고 이재명을 유죄로 걸려고 했으면 이 검사 저는 탄핵이든 처벌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수작이죠. 그래서 모해 위증 교사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저는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검찰이 녹취 파일을 전부 다 공개 안 하고 일부는 또 감췄어요.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 이게 사실상 무죄 증거가 또 됐죠. 자 여기까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력으로 유죄를 받아냈어요. 여러분들 어제 대표 때문에 기분 좋아서 술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술 안 먹었습니다. 그냥 네. 바로 잤습니다. 저는 또 어쨌든 무죄가 나오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지금 서민경제가 또 많이 어렵고
대표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려낼 정치를 해야 된다. 민생이 먼저다. 자, 민생이 먼저다. 그래서 제가 민생 어제 살리기 위한 또 어제 실제 내수가 꽤 올랐을 거예요. 민생 살리기 위한. 자, 어제 술도 안 마셨다는 김남국 독한 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읽어드리고요. 안을수님,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 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하셨고요. 김영구님, 진짜 미치겠네요. 큰 매형이 쓰러졌는데 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네요. 어머야. 이 썩을 것들 때문에 끌어내려야겠어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응급실 뺑뺑이 돌고 지금 의식도 없어서 너무 늦어서 아이고. 아이고 어쩐데요.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네. 겨울에 한번 돼보세요. 응급실 미어 터질 텐데. 네. 감기네 낙상 환자네 해가지고. 토마호크님 2002년이면 내가 26살. 우리 큰아들 그때 가진 거임. 월드컵 베이비. 아 그렇구나. 아 참 일찍이 까졌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고진감래님 남국이 코 빨개요. 이유를 밝혀라. 이게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드름 난 거 아니에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무죄 확신한다고 말은 했지만 저도 불안해가지고 잠을 좀 못 잤어요 일주일 동안. 그거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나요? 기승전 기승전 결혼. 거야? 여기까지. 자,